명금이라 대치타. 역사 뒷담화. 혹시 역사가 재미없다고요? 외울 것이 많다고요? 그러한 편견을 깨는 시간, 역사 뒷담화입니다. 역사 뒷담화는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더욱 심화되고 자세한 역사를 알려드리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원래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자, 오늘 걔한테 고백할지 안 할지는 나뭇잎 너가 결정하는 거야? 고백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요즘 벚꽃도 활짝 피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는데요. 이때 멋진 이성이 내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난다면 정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겠죠? 이런 내가 정말 궁금한 것. 과연 그 이성이 날 좋아할까? 내가 고백해도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미로 알아보고 싶을 때 우리는 점을 봅니다. 우리가 점을 보는 방법은 사주, 타로, 관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점들은 상당 부분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점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점은 갑골문자가 나왔던 그 시절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점 보는 방법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꽤 체계적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육친이라는 것을 이용해 미래를 읽어냅니다. 반대로 조선시대에는 수리학을 사주에 접목시켜 미래를 봤는데요. 즉 우리의 생년월일을 숫자에 대입해 한 문장으로 쭈르륵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관상입니다. 최근 관상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죠. 실제로 영화처럼 왕들은 옆에 관상가들을 두고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조선시대에는 왕들이 관상가들에게 관상감이라는 종사품의 관직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에서는 무당을 이용한 굿이나 미래 예측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였습니다. 또 무당들에게 점을 봐달라고도 했고요. 무당들이 점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어렴풋이 예상 가능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우리처럼 조선시대 사람들도 무척 궁금했나 보네요. 관직도 있을 정도인 걸 보면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영 하구님이 신청해주신 키비의 원웨이. 조선시대의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의 점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까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5번째 아들 광평대군을 낳았을 때 일입니다. 세종대왕은 광평대군의 미래가 궁금한 나머지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정을 보게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젊은 나이에 못먹어서 죽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은 놀람과 동시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왕의 아들이 굶어 죽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걱정되었던 세종대왕은 광평대군을 위해서 영원히 굶지 않을 공간을 만들어 왕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때는 1444년, 광평대군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굶지 않을 공간 속에서 있었던 광평대군은 그날 반찬으로 나온 생선을 맛있게 먹었죠. 그 순간 생선가시가 광평대군의 목에 걸립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도저히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광평대군은 생선가시에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건국 초 박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자신이 얼마나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 자신의 운명을 상대로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가까운 날짜에 왕에 의해서 죽을 운명이었죠. 충격을 받은 박진은 왕을 찾아가려 했지만 왕의 궁전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박진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둔갑술인데요. 둔갑술을 통해 몰래 왕의 궁전을 들어가 왕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책하려 했습니다. 박진은 열심히 둔갑술을 연습해서 둔갑술을 완벽히 숙달합니다. 그래서 궁궐을 무사히 들어갔고 왕과 1대1 대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구냐? 몸을 숨기고 몰래 궁을 들어오다니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여봐라 이놈의 목을 쳐라 라고 왕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복진은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623년 평안감사로 재직하였던 박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관리하며 큰 두각을 보여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는데도 큰 두각을 보여 기생과 함께 어울렸으며 사치를 부르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점을 봅니다. 그런데 주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1만을 죽여야 당신이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박엽은 사람 1만 명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있던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형을 당하기 시작했죠. 또한 놀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반발을 하는 주민들도 싹 사형시켰습니다. 이때 조정은 평안도 주민에게 원망을 사고 있던 박엽의 만행을 알게 되고 조정의 권력을 잡고 있던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엽이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박엽은 계속해서 1만 명을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순간 박엽은 사형을 허락한다는 김자정의 서명을 보았죠. 김자정이 서명할 때 사용하던 호는 바로 1만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정말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은비하구의 신청곡입니다.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뒷담화를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만나서 같이 뒷담화해요. 지금까지 제작의 공병선, 기술의 박소민, 진행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그럼 이만.